클라임 최우태입니다. 관계 부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선 관계 부사는요, 앞에 명사와 주절을 꾸며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필요 없고요. 그냥 부사는 문장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관계 부사는 뒤에 완벽해요. 하나도 생략할 게 없고 그냥 완벽하고 부사로서 앞에 문장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관계 부사가 when, where, why 이렇게 how가 되네요. 그래서 앞에 시간 명사일 때는 when이 붙고요. 장소 명사일 때는 where, 이유일 때는 why, 그리고 how는 뭐 방법을 얘기할 때 붙는 거죠. 해석법은 똑같아요. 뭐뭐가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사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명사를 추가적으로 보조로 설명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예문을 볼게요. 1번 볼게요. 자, 나는 기억합니다. 그 날을. 날이 시간이죠. 그러니까 when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이렇게요. 그래서 관계부사는요. 앞에 the day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명사죠. 형용사죠. 그래서 관계부사를 통째로 형용사로 보면 돼요. 두 번째요. 나는 기억합니다. 그 날을요. 날이 날짜니까 when이겠죠. 그래서 시간일 땐 when이 붙으면 돼요. 어떤 날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어떤 날이에요? 당신이 처음에 불렀던 나의 이름을요. 3번이요. there was는 there are 이런 거는 뭐 거기엔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거기엔 있습니다. 시간이요. 시간이니까 when이 붙여졌죠. 어떤 시간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어떤 시간이요? 사람들이 투표할 수 없는 이렇게요. 형용사로 보이면 돼요. 네 번째요.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을요. 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친구가 되었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where 설명할게요. where도 똑같아요.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 명사일 때는 where로 써주는 거예요. 그 장소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해석법은 똑같아요. 뭐뭐가 뭐뭐 하는 한. 1번 볼게요. 이것은 공원입니다. 공원이 장소죠. 어떤 공원이에요? 내가 만났던 그 남자를요. 두 번째요. 도시예요. 도시도 장소로 보내요. 어떤 장소예요? 내가 태어난 그 도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무들을요. 3번이요. 켈리는 그리워했습니다. 도시를요. 어떤 도시예요? 그녀가 살았던요. 네 번째요. 이것은 장소입니다. 장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꾸며주네요. 어떤 장소예요? 영화 페스티벌이요. 개최될 것인. 다섯 번째요. 그녀는 좋아합니다. 그 공원을요. 어떤 공원이요? 그녀가 산책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를 보면 되고 그 where, when, why 이런 거는 해석 안 하는 거예요. 보조로 보면 돼요. 네, 이유 들을게요. The reason why요. 더 리즘만 쓸 때도 있고 아니면 why만 쓸 때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개 단어 동시에 쓸 때도 있고요. 이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why는 왜라고 해석하면 돼요. 1번 볼게요. 나는 압니다. 그 이유를요. 왜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why가 붙으면 왜 나의 선생님이 화났는지 나에게. 근데 해석을 안 해도 돼요. why를. 그럼 why를 해석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나는 압니다. 그 이유를. why 해석 안 할게요. 어떤 이유예요? 나의 친구가 추천한 이 책을요, 나에게. 해석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해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더 리즌 Y가 왔을 때는 Y를 안 하는 걸로 얘기합니다. 3번이요. 그것은 이유입니다. 해석 안 할게요. Y는요. 내가 바꾼 나의 마음을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4번이요. 그 이유. 그가 불렀던 나를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how로 해석할게요. how는 어떻게라고 하는데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the way how는 같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how로 올 때는 어떻게로 해석하고요. the way가 올 때는 방법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 보여줬습니다. 나에게요. how죠? 그럼 어떻게로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그가 고쳤는지 그 기계를요. 두 번째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how를 쓰면서 어떻게 그가 제안했는지
KT에게요. 3번이요. 우리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쌌는지. 그 농구공을요.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웨이터, 이 식당에 있는 웨이터가 행동했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보통 how 다음에 오면 완벽한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이번에는 더 way를 한번 써볼게요. 더 way를 쓸 때는 방법으로 해석하면 돼요. 1번 문제요. 그녀는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그 방법을요. 그가 고친 그 기계를요. 두 번째요. 그는 호기심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요. 지구가 만들어진. 3번이요.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요. 어떤 방법이에요? 나의 여동생이 말한. 4번이요. 나는 원합니다. 바꾸는 걸요.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업하는. 이렇게요. 그래서 how가 오면 어떻게, 더 way가 오면 방법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이거를 관계부사로 봐요. 그래서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관계부사 보니까 해석을 아예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해석 안 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통째로 형용사로 보면 돼요. 해석을 해보면요. 탐은 누군가다. to whom이죠. 이걸 해석 안 할게요. 어떤 누군가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보조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요. 나는 기억합니다. 그 나를요. 온위치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3번이요. 이것은 공원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소녀를요. 4번이요. 나는 압니다. 그 이유를요. for which 해석하지 마세요. 나의 선생님이 화난 나에게요. 자연스럽게 다 되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해석 안 해도요. 이것은 집입니다. 여배우가 살고 있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관계대명사는 다 목적격이에요. 왜 그러냐? 전치사는 목적격 앞에 붙어요. 예를 들어서 to me예요, to I예요. to me죠. with me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명사 앞에 전치사 붙는데 보통 이 대명사는 목적격이잖아요. 그래서 전치사는 목적격 앞에 붙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똑같이 목적격 앞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치사를 어떻게 구분하냐? 다음 장에 설명하면요. 자, 요 문장이 있죠. 근데 Tom is somebody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에 이 somebody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I can talk to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 can talk to somebody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영어는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쓰지 않아요. 한 문장에 웬만하면. 그러니까 somebody를 없애고 to를 거기다 뒤에 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관계대명사 앞에 둬도 돼요. 그래서 이제 to가 앞으로 간 꼴이죠. 두 번째요. 원래는 더 데이인데요. 뒤에 문장 보면 원래는 더 데이가 뒤에가 있어요. 뒤에 있는 단어인데 생략한 거죠. 근데 날짜를 꾸며주는 건 전치사가 뭐예요? on이죠. 그래서 이렇게 on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on이 어디로 갔나? 위치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전치사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앞에 선행사 단어를 뒤로 빼고 거기에 맞는 전치사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we first met on the day 이렇게 돼 있는 거죠. 3번이요. 원래는 더 파크인데 더 파크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가겠죠. 그리고요. 나는 만났다 그 소녀를 어디에서요? 공원에서 할 때 이제 at이나 in 그럼 그 문장에 맞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간혹 선생님들이 뭐 on 위치는 뭐 시간, in 위치는 장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이렇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로 빼갖고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in인지 on인지 at인지 with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을 설명할게요. 계속적 용법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보조로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앞에 이제 특징이 있죠. 관계사 앞에 콤마가 붙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해석으로 구분하면 좋아요. 콤마 후일 때는 그들은 아니면 그는, 콤마 위치일 때는 그것은 아니면 그것들은, 콤마 웨어일 때는 그곳에서,
콤마 when이 때는 그때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콤마는 원래 보조의 개념이 있으니까요. 해석을 해보면 1번이요. 케이트는 만났다. 마크랑 킴을요. 두 명이죠. 두 명을 얘기해 주니까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은 군인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꾸며줬다. 보조 설명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요. 나는 불렀다 킴을요. 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네요. 콤마 후니까 그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요. 3번이요. 나는 열었다. 그 선물을. 선물 하나네요. 그것은 이렇게요. 콤마 비치면 그것은 구매되었던 것이다. 나의 여자친구에 의해서. 그들은 이사 갔다. 한국으로요. 어떤 한국이에요? 거기서 이렇게요. 그곳에서 그들의 아이가 태어났다. 5번이요. 우리는 여행했다. 한국으로요. 3월에. 3월을 꾸며준 거예요. 그러면 콤마 when이네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때 그 계절은 훌륭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콤마만 붙이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꾸며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해석법은 콤마 후는 그는 아니면 그들은, 콤마 위치는 그것들은 아니면 그것은, 콤마 웨어는 그곳에서, 콤마 웨는 그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